경매 초보가 빠지기 쉬운 함정 2가지, 이런 거를 아주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주제를 정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딱 잘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빌딩남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라이브 할 주제는 뭐냐면, 제가 경매 초보가 빠지기 쉬운 함정 2가지입니다. 2가지.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더니, 원래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교육생들이나 우리 좀 저를 오랫동안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뭔가 그분들한테는 좀 더 이 초보가 아니니까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드려야 되나,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상담도 오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올린 부동산 경매 혼자 시작하는 법, 이걸 제가 올렸더니 지금 한 7만 몇천 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나마 좀 보시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고, 그럼 그 사람들도 이제 그분들도 혼자 시작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혼자 더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경매 초보가 빠지기 쉬운 함정 2가지, 이런 거를 아주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막막하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주제를 정했고요. 저희 교육생분들도 처음 오셨을 때 제가 항상 교육하는 말이에요. 항상 교육하는 말들이고, 그리고 이제 상담 오실 때도 항상 그런 말들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딱 잘 들어보십시오. 딱 2가지인데, 경매 초보가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처음에 하실 때 경매는 경매인데 그거밖에 못 벌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고, 2,000만 원을 벌어야 되고, 1억을 투자하면 1억을 벌어야 되고, 2억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3억짜리 물건이 있으면 2억 8천에 낙찰 받으면 절대 안 되고 2억에 받아야 된다는 거지. 2억에. 그냥 경매인데 그 정도는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보잖아요. 초보는 그렇게 많은 수익,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100%, 200% 수익이 나긴 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 수익을 바라고 하면 안 되고, 매번 그 수익을 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게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른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보들이 하는 실수예요. 초보들이 경매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좀 많이 알아봐야지. 저 나름대로도,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강의도 듣고. 저 있을 때 유튜브가 거의 없었어요. 10몇 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책을 구했죠. 책을 구해가지고 막 보다 보니까 그때 와닿는 얘기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정말 적은 돈으로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적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다른 것보다 높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하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다. 최하 한 300만 원 정도, 30% 수익은 나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기간이 언제예요? 1년 안에. 1년 안에. 근데 나중에 그거에 대한 시간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하면서 시간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생겨가지고 시세 차이까지 가는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겠다. 30% 이상의 수익이 나겠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니까, 먹고 들어가는 건 한 15%에서 20%까지도 먹고 들어가니까 10% 정도만 수익이 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진짜로 경매는 많은 수익이 100%, 200%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 나름대로 어떻게 그렇게 나야 되지 해가지고 막 조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한 1년에 한 30% 수익 나는 것도 정말 많이 나는 건데, 경매는 뭐예요? 부동산 경매는 뭐예요? 중요한 건 리스크가 없이 30%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1년 수익이죠. 1년 연수익 30%면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20%인가 25%인가 이렇게 수익률이에요. 연수익률. 그걸 꾸준히 한 40년 50년 하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500만 원이 있었으면 그 500만 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투자해서 1년에 5, 35,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전업하면 안 되죠. 원래 먹고 살고 있던 거 저금하고 뭐 이런 거 아껴 쓰고 진행하면서 내가 모아둔 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1년에 150만 원, 30% 수익 나는 거는 정말로 그 안전하게 날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 없이 500만 원 내 원래 자본을 하나도 흐트러지는, 아니 빼먹는 그러한 경우 없이 30% 난다는 거는 철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전장에 나가서 칼 맞는 거하고 똑같죠. 칼이 안 들어와.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실 때 하시다 보면, 이게 초보들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갖고자 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물건이다. 조사했는데. 그럼 1억에 받는다. 그러면 낙찰이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을 계속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함정이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면 경매가 어려워 안 어려워? 무진장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와, 이거는 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들처럼 나는 수익률을 저렇게 조금 먹을 거면 내가 뭘 경매를 해. 차라리 그냥 일반 매매하고 그냥 다른 주식을 투자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신다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함정에 빠지면 어찌 보면 헤어나기 어려워요. 내가 너무 좀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너무 높게 받은 것 같고, 수리하고 뭐 세금 내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으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일반 매매로 산다고 치면, 일반 매매로 2억짜리를 일반 매매로 산다고 치면 2억을 다 줘야 되는데, 경매로 1억 7천만 원 정도로 산다면, 1억 7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15%잖아요. 1억 7천만 원 주고 산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 일반 매매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깎아도 1억 9,5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시작부터 15% 먹고 들어간다? 그리고 1년 동안 수익이 15% 더 난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원금이 손실이 없다, 이거예요. 원금이 손실이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경매는 처음 시작하면 뭐 1억 가지고 2억, 한 건 하면 2억 번다. 1년에 2억 번다. 뭐 1억 가지고 뭐 3억 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 2천만 원 번다. 1년에 100% 수익이 바로 난다. 뭐 6개월 만에 단기 매도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초보들이 그런 거를 하려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투자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뭡니까? 밥을 먹는데, 배고파서 밥을 먹는데 한 입 뜨는 게 아니라 이 한 그릇을 그냥 한 입에 다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그게 안 들어가지. 달리기 시작한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선수들을 이겨요. 차근차근 해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달리기 배우고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이기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하시는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은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 건 물건 할 때 적어도 뭐 100%, 200%는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이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함정에 왜 걸려요? 아니,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걸리는 거죠. 있으니까. 그렇게 100%, 200% 수익이 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거기 가니까 나도 가다가 툭 빠진다고. 그게 함정이잖아요. 근데 남들은 그렇게 가는 방법들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먹어야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차근차근 하고 요렇게 하나씩 한 발씩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욕심을 너무 내가지고 가다 보면 함정에 빠져서 다시 나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함정은 뭐라고요?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함정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연수익률 30% 정도 보고 내가 차근차근 해가지고 낙찰 받고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100% 200% 수익 나는 물건도 온다더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요. 초보라는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 정도 수익을 보고 가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함정을 피하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초보가 빠지기 쉬운 두 번째 함정.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권리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분들이 정말 돈을 잘 법니까? 잘 벌 수도 있죠. 잘 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경매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잘 벌지 않아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거하고는 좀 다른 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경매 공부하면은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권리분석 공부를 많이 해요.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궁금한 게 모르는 사람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교육생분들한테 처음에 보시면 한번 물어봐요. 꼭. 자, 여러분들 처음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거의 안 할 것 같으세요? 거의 안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제가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 질문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4주, 5주, 3주, 4주, 5주 정도 되면 이제 좀 아는 게 생기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질문할 게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예.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뭐 아는 게 많아진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공부를 많이 하면 그만큼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겨서 다시 뭘 하고 싶어요? 그 궁금한 것들을 다시 공부해서 답을 얻고 싶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에 대한 희열이 돈 버는 거에 대한 희열보다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 느끼시나요? 아닌가? 아무튼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거를 더 알고 싶고 모르는 게 또 생기고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의 속어처럼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궁금증을 다 알고 확실하게 꿰뚫고 나서 경매를 하면 돈을 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다 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공부를 완벽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두 번째 함정은 경매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권리 분석을 잘 알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권리 분석을 잘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가. 임차인은 대항력이고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뭐 돈 물어줄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부 현황에는 인수할 내용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포인트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많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특수물건을 그렇게 많이 하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엔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특수물건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특수물건을 많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육생 지금 여기 이 칠판인데 여기에 437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 분들도 특수물건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이분들이 다 초보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경험자들도 오셨지만.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많이 해야 돼.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여기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만 하지 실행하지 않습니다. 실전을 해. 우리가 계속 실전반 하는 이유는 보면서 어떻게 해요? 물건을 딱 띄워놓고 내가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거 괜찮아. 우리 동네 아니면 내가 아는 동네에 물건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관심 있어요. 멘토님. 그러면 그거를 띄워놓고 수업에서 쫙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띄워놓고
일주일 동안 본 것 중에 관심 있는 물건을 딱 띄워놓고 뭘 해요? 권리 분석도 하고 조사 포인트 잡고 그러면서 그 조사 포인트 잡는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뭐 3주, 4주 지나면 또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또 교육생이 되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지만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 가서든 공부를 하고 어디 가서든 투자를 해도 상관없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곳에서 권리 분석을 가르치고 또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어려워. 이게 왜 어려우면 민법하고 관련이 있고 민법은 다 판례를 진행해야 되고 어쨌든 이러한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파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하다 보면 역시 어려워. 와, 시간도 안 나는데 이걸 언제 다 해? 이러면서 차차차차 열정이 식어간단 말이에요. 열정이 식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그러면서 요즘도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5년 전에 10년 전에 공부는 했었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실전을 안 했던 이유는 제가 그냥 저 어림잡아 짐작하면 공부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규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막 코로나도 나오고 막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애들은 커가고 막 생활비는 더 들고 막 지금 돈 벌 길은 없어지고 이러한 상황인데 언제 그걸 공부하고 뭘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혼자 공부 시작하는데 내 동네에 있는 물건이 사이트에 법원 사이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럼 그냥 그 물건을 가서 물어보고 정말 권리 분석을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 권리 분석은 그 앞에 부동산이나 아니면 권리 분석하는 사람한테 맡겨요. 돈 몇십만 원 주고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해가지고 진행하셔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초보자들분들한테는. 그게 함정이기 때문에 거기 빠지면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이 잘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실전으로 움직여서 가서 부동산은 저희가 교육생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권리 분석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가장 많은 부분은 뭐냐면 시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시세 조사를. 그 물건의 주변에 부동산을 가서 물어보던 그 집에 가서 물어보던 상가 같은 경우 집에 가서 물어보던 아니면 그러한 상황을 계속 시세 조사에 대한 자료 수집을 계속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 방법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찾다 보면 권리 분석이 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는 것.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몸에 이렇게 딱 와닿는 거지 그냥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두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들은 뭐예요? 그냥 직접 가서 물어보시거나 물어보시기 힘드시면 그냥 전화로 그 물건 주변에 전화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시세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세해가지고 시세가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엄청 비싸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가격으로 내가 한번 도전해서 사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프린트해서 한번 보세요. 프린트해서 보시다가 권리 분석이 뭔가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유튜브를 찾거나 아니면 주변 부동산을 찾거나 권리 분석을 의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가는 그 권리 분석 공부가 엄청나게 내 몸에 금방 와닿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경매 초보분들이 경매 혼자 시작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경매 초보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연락하시거나 문자로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